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직원분들 인권을 위해서 인권 매뉴얼을 공단에 준 인권 매뉴얼을 지침으로 우리 그 카페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2023년 평가에 추가적으로 필수적으로 포함된 사항인데요. 저희 국회와 TV 완전 초기에 그 요양보 선생님들 김장시키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영상으로 찾아뵀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진작 나왔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그 업무 외 범위 뭐 이런 부분들을 교육할 때 원래 있었는데 이게 인권이란 말로 해가지고 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특히 방문요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보호자님들도 다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를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인권 치세요. 인권 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게끔 인권 침해 대응 지침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 뜨고요. 뭐 교육 보고서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대응 지침을 그냥 서류로서 보면서 하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운 받으시면은 기관 이름으로 바꿔서 쓰시고요. 일단 그 서류 내용을 가지고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그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직원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우리 시설장님도 하고 우리 중간 관리자도 하고 직원들도 다 할 수 있고 보호자도 알고 어르신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름 바꿔서 쓸 수 있게 한글 파일로 만들어 놨고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주 얘기하는 갑을 관계 때문에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 폐해로 남아서 악습으로 남아서 직원들이 장기영 쪽으로 더 취직을 안 하게 하는, 취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로 생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침을 만든 것이고요. 인권 침해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권 침해 유형. 장기영에 대한 인권 침해는 포건, 그러니까 공포심을 유발하는, 가만두지 않겠다든지, 아니 회사에서 알려서 센터에다 얘기하겠다, 잘라버리겠다, 뭐 이런 악의에 찬 말투도 이 부분도 인권 침해입니다. 예, 직원들에 있어서 인권 침해라고 보고 있고요. 폭행, 이게 당연하죠. 폭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 민사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문제가 크게 생기죠. 예, 그렇고요. 성추행, 성적 언동, 이렇게 음란한 농담이랑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그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경우들도 많고, 그 어르신들이 성적 침해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 부당 요구, 이 부당 요구 같은 경우에 뭐 이 정도면 어때 하는 것들이 많아요. 동거 가족들,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동거 가족들의 서비스를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명절 상차림, 외지 가족의 이제 식사가 또 왔을 때 접대한다든지 김장을 한다든지 경조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그 장기학 초기부터 지금까지 마치 파출부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알려야 하는 겁니다. 수급자의 가족을 생업하는 지원하는 행위를 요양보호사가 왜 합니까? 예, 요양보 선생님은 말 그대로 요양보호 사입니다. 사제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서비스를 주로 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일상생활 지장이 없는 행위들을 막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 부재시에 어떻게 뭘 해다는, 그냥 마치 그냥 시키는 이런 일들, 이게 다 부당유고도 인권 침해 유형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화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기화 같은 경우에는 장기화 이용자와 요원들, 어르신들의 인권만 이 상호 존중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요원들의 인권들도 존중이 돼야 되고요. 장기화 기관장, 시설장은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그리고 근무 환경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할 부분이, 앞으로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점점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 나중에는 노인이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들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 내가 정말로 스마트한 그 요양보호사가 되셔야 하고요. 또 한편으로 시설장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꼭 지켜서 정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형 기관장, 시설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형 요원의 조치 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에 센터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 이런 부분들 우리 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우위에 서시려면 좀 분명히 우리 그 직원들 대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기관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게 돈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이 부분을 유야무야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유야무야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셔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알려주고 그 부분의 행동을 하셔서 그 침해 행위를 제지하고 방지를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 나옵니다. 지침에 보면은 업무 범위를 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고 갈 때마다 하시고 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응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폭언, 폭행, 성희롱 예방 포스터 지침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다 게시를 하셔야 됩니다. 수급자, 보호자 기업의 계약 시에 계약자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 장기학 요원만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계약자도 의무가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고요. 급여 외 행위 제공 금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셔서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충 처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님 혼자 할 수 있지만 요양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양보사 팀장님이라든지 고충 처리 전담 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위기 상황 어떻게 대응할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정기적인 교육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예, 한번 배우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서류를 만드시라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하셔라. 회의 때도 그래요. 회의 때도 어려운 거 없냐? 있으면 얘기를 하셔라.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 센터에서는 귀 기울여서 들어주겠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대응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인권 침해 대응 방법을 보면요. 장기형 요양 같은 경우에 상황을 발생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제 요청을 직접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즉시 그 자리에서 경고하셔야 됩니다. 특히 폭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성희롱, 성폭행 뭐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빨리 자리를 피하든 아니면 즉시 경고를 해서 이게 큰일 날 일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 교묘하게 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고 저는 전문적인 영역만 담당합니다라고 하는 자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녹취를 하시라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녹취를 좀 하고 복원을 지속하면 사전고지한 이후에 녹음 녹화를 실시하는데요. 여기서 사전고지라고 하는 거는 법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녹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움찔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과 관계 때문에 보호자의 관계 때문에 우리 시설장의 관계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한 번 시작하면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응대를 하고 꼭 응대만 하지 마시고 관리자 보고 하시고요. 만약에 폭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경찰 신고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경찰 신고는 직접 하지 마시고 관리자 보고한 이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신고할 만한 건인지 확인하고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위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이런 긴박한 상황은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는 게 36개 준행량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셔야 되고 기관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게 별거 아닌 일이고 경고로 끝날 수 있는 일이면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안전 확보가 첫 번째입니다. 문제가 심각하게 발전되기 전에 지체 없이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을 도착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인하고 직원이 휴식할 수 있도록 딴 데 이제 옆에서 하고 따로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보호자나 어르신들은 이 상하관계에 나이가 연세가 들수록 상하관계에 민감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관장이 얘기하는 거랑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는 거랑 말의 무게와 힘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담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가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 어떤 센터는 이거를 제대로 대응하고 어떤 센터를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뭐 딴 데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웬만하면 협회나 이런 쪽에서 같이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기관들이 딴 건 몰라도 선의의 경쟁을 하시는 게 좋지 마치 요양보 선생님이 뭐 파출부처럼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건 좋지 않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 사회에서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당 요구 대응 방법을 보면 1차 응대는 장기학 요원이 하고 2차 응대는 계속 지속하면 기관과 상의를 하겠다라고 하고 갈등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기관에 보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수급자 시설장은 수급자 면담 그다음 보호자 면담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조치 계획을 종결을 시작하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일 때고 급박한 상황일 때는 이게 아니라 바로 자리를 피하게 하고 이 부분을 어쨌든 이게 고발 조치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해결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님 유야무야해서 이거 만약 피하시잖아요.
그러시면 누군가는 이게 불만이 생기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 누군가는 우리 직원이겠죠. 그 직원이 직접 신고하시게 되면 왜 알고 있었는데 그냥 이걸 넘어갔냐라고 문제를 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미리 얘기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매체가 발달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각각 언론의 판단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이 부분은 분명하게 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직접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소들 교묘하게 이런 업무의 범위를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중재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 어르신이 그렇게 하는지 확인하시고 계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핵심되는 내용들 중에 빠진 부분이 뭐냐면 킵니다. 직원분들이 실제로 방문요양 서비스의 범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그 범위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급여 제공 기록지 뒷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업무의 범위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업무 범위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사실 굉장히 뭐 예를 들어 드리면 어르신이 활동하는 공간에 대한 청소, 그러니까 다른 방들은 그렇다 쳐요. 다른 가족들의 방들 말고 어르신이 거실을 이동하는데 거기에 뭐 안전하지 못한 물건들이 놓여 있다든지, 아니면 어르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싱크대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이 부당 요구를 한다라고 선생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어르신은 케어를 위한 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응당 급여 사항해야 되는, 서비스 사항해야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범위 외에 대한 인권 유린 부분을 교육하기 전에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도 교육을 하셔야지 이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키로 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 부분 좀 명확하게 아셔서 그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어디까지가 업무인지. 그래야지만 억울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억울하면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로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장교양 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장교양 요양들에 대한 교육, 건강지원, 건강권익보호 사업들이 예전에 이제 그 얼마 안 되죠. 지금도. 근데 그 처음에 그 나왔을 때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시면 그에 따른 대응 부분들 전해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영상을 좀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의외로 그 인권 유린이라고 하는 부분이 본인이 폭언, 폭행, 성추행, 성폭행, 성적 언동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당 요구도 인권 침해 유형이다.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시대는 끝났다. 유야무야 우리 그 대표님들이 넘어가시는 경우가 끝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문제가 점점 더 깊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업무 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있고 인권 침해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실제 업무 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부도 확인을 하셔서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황, 우리 직원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관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르신 보호자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황으로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바로 오히려 36개 주행량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뭐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관장님 상의하셔서 빠르게 기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고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댓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 대동소이 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 사례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올려주시는 것 중에 있으면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국회 천천박사고요.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